웹툰 오므라이스 잼잼은 작가 조경규와 아내 현선, 딸 은영과 아들 준영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의 음식과 추억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를 아빠이자 화자인 조경규가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생활 밀착형 음식 웹툰입니다. 지금부터 오므라이스 잼잼을 통해 음식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므라이스 잼잼으로 맛보는 음식 인문학 한 스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므라이스 잼잼으로 맛보는 음식 인문학 한 스푼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492년에 시작됩니다. 그해 10월 12일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후원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정확히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도착합니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1492년은 단순히 지리적 발견의 해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한 시점이자 인류의 식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서로 단절되어 있던 대륙들이 연결되면서 물자와 사람 그리고 문화가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가고자 했던 곳은 아메리카는 아니었는데요.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당시 유럽에서는 왜 이런 항해가 시작되었을까요? 15세기 유럽에서는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후추나 계피, 육두구 같은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귀하고 값비싼 상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추는 검은 금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가치를 지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던 동방무역로가 불안정해졌고 육로를 통한 향신료 교역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향신료의 산지인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침반과 항해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대륙 발견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일어난 교환 때문입니다. 신대륙 발견 이후 아메리카와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 사이에는 대규모의 생태적, 문화적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1972년 미국의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크로스비가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콜럼버스의 교환은 식재료뿐 아니라 가축, 병원균, 농업기술, 인구의 이동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교환을 의미합니다. 즉, 콜럼버스의 교환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태계와 생활 방식이 뒤섞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교환을 계기로 세계인의 식탁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두 대륙 사이에 어떤 식재료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식재료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 외에도 토마토, 옥수수, 카카오, 고추, 호박, 땅콩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밀, 보리, 사탕수수 같은 농작물과
소, 양, 돼지 같은 가축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마토 소스나 우리나라의 김치, 스위스의 초콜릿, 옥수수로 만드는 아프리카의 주식인 우갈리처럼 오늘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상당수는 모두 이러한 대륙 간 이동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단순히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 조리 방식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신대륙 발견 이전까지의 식생활은 대체로 지역 생태계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기후와 토양, 계절과 전통이 무엇을 재배하고 먹을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므라이스 잼잼으로 맛보는 음식 인문학 한 스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